하루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노년 근력을 키우는 아주 쉬운 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에 나가노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등으로 꼽히는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에서 운동만 했을 뿐인데 발바닥 근육이 튼튼해지고 상체에 있는 삼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균형 잡는 게.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의자 뒤에 서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저림을 치료하고 있고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난히 노화가 빨리 오는 분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흡연하시고 음주 자주 하시는 분들, 수면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신체 활동을 좀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을 줄이면서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치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노년에 건강을 갑자기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근육이 어느 정도 몸 안에 받쳐줘야 기초 대사량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근육의 역할 중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혈당 조절이죠. 근육이 어떤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혈당 유지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노년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식사를 먹을 수가 있고 개인 위생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우리 근육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육량이 결국에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노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나 규칙적인 운동이겠죠. 그냥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죠. 무거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가벼운 아령 아니면 밴드 이런 것들도 없다면 우리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한 번 할 때는 한 30분 정도 운동해주면 적절한데 여러분들의 나이와 현재 체력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노년 근육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더하기 리커버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도 높게 내 몸을 몰아붙여서 운동을 하는 거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동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집 앞에 산책이라든가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볼 때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운동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10,000보 걷는 거 큰 운동이죠. 그 10,000보를 좀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게 조금 부족해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했을 때 1년에 한 1% 정도는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만 골밀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만 지나치게 하면은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걷기 운동 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짧게 고강도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노년 근력을 키우는 아주 쉬운 운동이 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나가노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등으로 꼽히는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에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뒤꿈치 들기 운동만 했을 뿐인데 발바닥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상체에 있는 삼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모두 발달을 하면서 밸런스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이 그때부터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이 주는 효과는요.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은 균형감이 좋아지고 안정성이 올라가고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게다가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리 근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절이 보호가 됩니다.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골반이 허리를 붙잡고 있기가 굉장히 편안해지니까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아리 뒤쪽 근육과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발목과 무릎을 지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해줘요. 무릎 쪽에 부담이 줄어들면서 염증도 줄어들고 무릎 관절이 안정화가 되겠죠. 오늘 제가 뒤꿈치 들기 운동법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도 꼭 서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자극되는 근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종아리 전체에 퍼져 있는 비복근과 하체 전체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앉아서 뒤꿈치 운동을 하게 되면 비복근보다는 가자미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게 되고, 특히나 무릎, 발목 쪽 안 좋은 분들은 앉아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 이런 운동들은 보통은 한 5초씩 10번 좀 저항을 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균형 잡는 게.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의자 뒤에 서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쓰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 들어 올릴 때 종아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약간 체중을 앞쪽으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등에도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꿈치를 들 때 엉덩이와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등에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착지는 턱 하고 뒤꿈치에 살짝 충격이 가도록 내려와 주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약간의 충격,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족저근막염 등 질병이 유발이 되니까 가벼운 충격, 이런 가벼운 충격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나중에 골밀도라든가 근육 생성에 훨씬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살짝의 충격,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뒤꿈치의 충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할 때 10번씩 3세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지지대 없이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엉덩이와 등이 힘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먼저 올바른 자세죠. 자세가 좋아야 돼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손은 앞에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는 게 좋다 그랬죠. 이때 허리가 구부정하면 안 되고요.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을 과도하게 딱 잠그지 마시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되 마지막에 살짝 뒤꿈치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조절도 중요합니다. 뒤꿈치를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 도중에 통증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발목이나 무릎에 질병이 있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뒤꿈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그냥 하면은 너무 저항이 없어서 큰 운동 강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주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가면 5초 정도 서로 손은 밀고 다리는 올라가면서 5초 정도 버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또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10회 운동을 해줘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실 때 주의사항이요, 이 손으로 누를 때 너무 강한 강도를 주고 싶어서 꽉 누르다 보면 이 뒤쪽 어깨라든가 이 승모근 쪽 통증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종아리 쪽에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해도 어깨 통증을 예방하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뒤꿈치 들기 운동 외에도 간단하게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2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발끝을 들 겁니다. 토 레이즈라 그러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하고 발가락 끝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겁니다. 5초 정도 버티고요. 또 쭉 올려서 5초 정도 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발목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주의할 점은 발끝을 들 때 너무 과도하게 발목이 꺾이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꺾임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 운동도 해주시면 좋은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쪽 다리씩 번갈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릴 때는 조금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씩 번갈아서 10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이때 조금 더 강도를 주고 싶으면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탄력밴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너무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져서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부상을 좀 입을 수가 있어서 그 점에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운동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면 좋은 간단한 운동들,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 운동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몸이 유연하면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치우치지 마시고 중간중간 몸의 유연성을 유지를 해주시고, 플랭크 운동이라든가 브릿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코어를 강화시켜 줘야만 허리와 복부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코어 운동 추천드립니다. 노년 운동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부상을 피하는 거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려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훈련 강도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했으면 정말로 리커버리가 중요해요. 충분히 휴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만 다음번 운동을 할 때 다시 또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리하게 운동하면 관절 다치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천천히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고, 그 외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면역력을 지키고 뼈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잠자는 거. 요즘에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교류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고립된 생활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활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노년에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일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던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걷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고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한 5분 정도 이상 못 앉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골신경통을 방치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빨리 수술을 해서 신경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지 않게 된다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너무 심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그런 심각한 상황도 초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햄스트링 끝쪽 힘줄에 염증 있는 분들이 이유를 모르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허리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MRI를 찍고 그쪽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못 찾거나 치료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엉덩이 자체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상근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돼요. 바닥에 앉을 때나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 그쪽 뼈를 좌골이라 그러거든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좌골신경이고요. 엉덩이에 붙어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기 노랗게 길게 허벅지 타고 내려가는 신경이 좌골신경이고, 좌골신경이 나오는 그 위쪽에 세모나게 생긴 근육 있잖아요. 저게 이상근이에요. 너무 두꺼워지거나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 아래쪽 좌골신경을 자극해서 누르는 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드물지만 이런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것과 유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은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증상은 다리 뒤쪽을 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거든요. 번개 치듯이 내려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절거리면서 내려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리도 함께 저리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급성 염증이 심하게 오면 다리가 힘이 빠집니다. 근력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감각이 좀 무뎌지고 다리가 땡겨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걷는 것도 좀 불편해하시고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셔서 한 5분 정도 이상 못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엉덩이 주변과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을 방치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게 신경이 계속 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은요, 한번 손상되면 살리는 게 아주 어려운 기관입니다. 재생이 잘 되지를 않죠.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그런 방광이라든가 항문 같은 주변 근육들도 약해지기 시작을 해서 배뇨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갑자기 만약에 대소변 가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를 마미총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갑자기 팍 터지거나 갑자기 신경이 눌리면서 오는 증상이어서 빨리 수술을 해서 신경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지 않게 된다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너무 심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그런 심각한 상황도 초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골신경통에 좋은 운동,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햄스트링 끝쪽 힘줄에 염증 있는 분들이 이제 좌골신경통을 많이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마취를 시켜놓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스팩을 이용하는 겁니다. 꽝꽝 얼린 아이스팩을 내가 아픈 부위 그 주변에다가 딱 대고 한 2분 정도 기다리면 이 주변이 얼얼해지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엉덩이를 얼음으로 마취시킨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골반 주변의 근육을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시킬 건데요. 총 3군데의 근육을 이완시킬 거고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경인대라고 골반 바깥쪽에서 쭉 내려가서 무릎 끝까지 내려가는 인대가 있어요. 이 장경인대를 먼저 마사지를 통해서 이 부위를 혼자 이렇게 두들기고 마사지를 한 30초 정도 해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30초 정도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골반 옆과 뒤쪽을 이완시켰죠. 자, 마지막으로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골반 앞쪽에 있거든요.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통해서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줘요. 30초씩 이 3군데를 먼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준비물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마사지 볼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테니스공 같은 거, 없으면 골프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아픈 햄스트링 부위에다가 지그시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가만히 기다리면 처음에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쭉 들어서 이 뒤쪽 근육을 이완시킬 건데,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발끝에 수건 같은 걸 걸어서 쭉 잡아 당겨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위로 쭉 들어서 30초 정도 잡아 당겨 주는 게 햄스트링 근육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잡아 당기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만 당겨도 어느 정도 햄스트링 근육의 이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기역자로 걸고요. 이 앞쪽을 쭉 밀어서 골반을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한쪽에 30초씩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미는 운동을 했으면 이번엔 당겨야겠죠. 골반을 당겨서 엉덩이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30초 동안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마무리했으면 마지막으로 폼 롤러를 이용해서 햄스트링 근육과 장경인대를 이완시켜주는 게 마무리 운동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당기는 거는 피해줘야 돼요.
햄스트링 근육이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해서 혹시라도 근육 손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운동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한 스트레칭당 30초 정도 운동을 해주시고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엉덩이 통증에 좋은 운동 중에 또 하나는 엎드려서 다리 들기 운동인데요.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 좌골신경을 좀 이완시켜줘서 엉덩이가 좀 시원해지고 저림이 호전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를 바깥으로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뺀 상태에서 그대로 한 15에서 20도 이상 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버팁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엉덩이 주변에서 좌골신경이 포착되면서 눌리는 거를 좀 릴리즈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려서 10초 정도 버텨줄게요. 자, 이 동작을 10초씩 5번 정도 하게 됩니다. 아픈 쪽 엉덩이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세가 좋아야죠. 왜냐면 엉덩이랑 허리가 코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로 하게 되면 과도하게 허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횟수와 세트가 중요한데 한쪽 다리를 한 5회 정도 해서 3세트 정도 하게 되는데 아픈 쪽 다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외에도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인 브릿지 운동을 보여드릴 거고요.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둔근을 강화해서 허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엉덩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 정도로 굽혀주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쭉 들어주시는 겁니다. 버티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버티고 내려오고 이거를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익숙해진 분들은 한쪽 다리만 가지고도 브릿지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방금 보여드린 운동의 주의사항은 이게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허리와 척추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허리가 휜 상태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 도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 통증에 효과 좋은 운동법 2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엉덩이 자체의 통증보다는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병원 가면 하는 치료가 견인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잡아 늘려서 안쪽에 눌려있는 디스크를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운동이에요. 병원에 가봤자 일주일에 몇 번 가겠어요. 집에서도 만약에 허리 견인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죠. 집에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허리를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런 침대 모서리 아니면 책상 모서리 아니면 이런 테이블 끝에 위치를 하시고 베개나 쿠션을 끝에다 건 다음에 이 위에 엎드리실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 쪽 체중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대로 버팁니다. 1분 정도 허리에 힘을 빼고 기다리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고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압박된 디스크가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 1분 정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냥 내가 여기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체 근육을 그대로 툭 떨어뜨리세요. 다리를 좀 이렇게 펴서 어느 정도 힘을 좀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나의 다리 체중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허리 디스크를 견인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이완됐다고 느껴지면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이완됐던 근육이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면서 디스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때는 일어날 때 정말로 천천히 부드럽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걸 느끼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갑자기 일어나다가 이때 부상을 당할 수 있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엉덩이 통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자주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좌골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엉덩이 통증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게 이런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앉게 되면 벌써 척추의 커브가 자연스러운 커브가 안 되고 역시자 모양의 커브가 되면서 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엉덩이 쪽도 이렇게 앉으면서 이 좌골 주변이 신경이 딱 눌리기 좋은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엉덩이 전체적으로 체중이 분산되면서 좌골이 눌리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허리 쪽에 쿠션 같은 걸 집어넣어서 허리가 편안한 각도를 유지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 자세만 바꿔도 엉덩이 통증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 허리 쿠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허리 쿠션의 이상적인 위치는 허리띠가 있는 바로 윗부분에 쿠션이 닿도록 해줘서 의자에 앉게 되면 엉덩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리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도 전만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아야지 이 상태에서 꾸부정하게 허리가 뒤로 빠지면 벌써 이 엉덩이 뼈가 바닥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면서 앉는 자세가 엉덩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니까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간 이런 데 큰 영향을 주죠. 특히 노년의 비만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요. 건강 수명이 짧아지면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젊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집에서도 TV 보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내장 지방에 의한 이런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의 비만이 결국에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냥 체지방 말고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간 이런 데 큰 영향을 주죠. 복부에 쌓인 지방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니까 그 염증들이 구석구석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지방에 의한 염증이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노년기에 다양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비만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요.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감소를 하면서 대사율은 떨어지는데 복부 비만에 의해서 심장질환, 염증성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만들이 만성질환과 함께 치명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근육은 약해졌죠. 혈관 안쪽에 비만에 의해서 염증은 올라가죠. 이러니까 또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수명이 짧아지면서 노년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체지방을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기초 대사량을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노년기에는 그냥 일상생활만 할 경우에 1년에 한 1% 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비만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도 안정이 되겠죠. 노년기의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들의 발생 위험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젊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절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강도의 근력 운동보다는 꾸준히 하는 저강도의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을 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어마어마한 운동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루에 2-3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한 게 좋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너무 쉽게 지치게 되면은 엄두가 안 나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할 수 있고 매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정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 논문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과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근력 운동을 함께 한 그룹을 봤더니, 저강도 유산소 더하기 근력 운동을 한 분들이 체중 조절이 훨씬 좋았다. 특히나 근육량이 늘면서 더 많은 이점들이 있었다라는 논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고강도의 유산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강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3대2 정도의 비율을 추천을 해드려요. 유산소 3, 근력 운동 2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기본 베이스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자전거 운동 같은 게 심폐 기능을 좋게 하니까 체지방을 줄여주고요. 그거 더하기 3대2의 비율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데, 근력 운동은 뭐 스쿼트가 될 수도 있고 런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하체 근육을 좀 키워서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거예요.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복부 비만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이 두 가지를 3대2로 병행을 해서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죠. 신발도 신어야죠. 오히려 그게 귀찮아서 운동 가기 힘든 경우 많거든요. 집에서도 TV 보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TV 볼 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시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보지 마시고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TV 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뒤쪽에 소파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서 스쿼트를 할 거고요. 천천히 엉덩이가 내려가서 엉덩이 끝이 소파를 터치하면 다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 쭉 내려갔다가 엉덩이가 소파를 터치하면 일어나고, 또 쭉 내려왔다가 터치한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시고요. 어느 정도 버텼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내려와서 운동하시고, 간단하게 TV 보면서 스쿼트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복근 운동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다가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쭉 당겨서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쭉 당겼다가 내리고, 근데 한 번 당겼으면 한 5초 정도 버텨주시는 겁니다.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를 하시는데요. 한쪽에 5초씩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TV를 보면서도 복근을 강화할 수 있겠죠. 방금 보여드린 이런 운동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모두 TV를 보면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별로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소파나 의자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어서 시간 따로 내지 마시고요. 그냥 TV 볼 때나 아니면 자기 전 5분 정도 시간 내서 운동해 주시면 근력이 강화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이 노년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예기치 않은 부상들 예방할 수 있다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걸 또 알고 해야 되잖아요. 모든 운동은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 부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고요. 복근 운동하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복부에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복근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좀 손상이 되면서 요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되, 운동 도중에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일단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운동 외에도 의자에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의자에 앉아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가슴 위에 이렇게 대서 균형을 잡으시고요. 의자 끝에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친 다음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살짝 버티다가 반대로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내려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쭉 넘어가서 버티다가 다시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내려오고, 다음은 자전거 타기인데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균형을 잡아주신 다음에 올려서 공중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근 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10초 정도 공중 자전거 타기를 해줍니다. 방금 알려드린 운동의 효능과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면, 방금 운동들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와 복부 근육을 단련시켜서 자세의 안정성과 허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좋고요. 이런 코어가 단련되게 되면 균형감이 좋아지고 유연성이 좀 좋아지겠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의 부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아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 주셨으면 충분히 휴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상당하지 않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년의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신경 써야 될 거는 식단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아주 중요하고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고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식품을 좀 줄이고 가공식품을 좀 줄이는 게 건강에 좋겠죠.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가공을 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식단에 포함해 주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해 주셔야만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신진대사와 특히 잠을 자면서 아침에 호르몬들이 쭉 분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충분히 못 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방해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멘탈 관리를 해주신다면 체중 조절에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에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만 많이 한다고 근육량이 쉽게 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면역력도 좀 좋아지게 하고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근손실을 줄이고 기초 대사량 늘리고 면역력을 올리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양한 이점들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나 노년에는 어디 다치게 되면은 회복 속도가 느리잖아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 속도도 좀 좋아지기 때문에 노년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